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고요. 매수가 9,800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4%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박한샘 파트너 인터플렉스 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삼성전기 그리고 오늘 LG이노텍 이런 어떤 이제 MLCC나 PCB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형태 종목군들이 낙폭과대에서 좀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런 IT 부품 쪽이 슈퍼컴퓨터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양자 컴퓨터의 부산물 부속품들로 주변 부속품이라기보단 주변 종목들이죠.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칩 엔비디아의 이 이제 자체 이 반도체 생성형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사람의 우뇌와 같은 거거든요.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 GPU다 보니까 시각 처리로 한 번에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좌뇌에 해당되는 거 암기하고 단순 연산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HBM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이것들이 쌓이면 서버가 되고 그 서버들이 만들어졌을 때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건데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해갖고 속도가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글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이것이 확산돼 가는 형태 이제 가속도가 더 붙이는 형태로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터플렉스 같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FPCB 연성 회로기판 같은 거죠.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상태에서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차트의 모습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IT 종목군들이 이렇게 연초에 좀 올라갔다가 22,000원에서 마이너스 50% 60% 그래가면서 코로나 주가 형태까지 거의 하락하거나 깨는 형태. 삼성전자 깼은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낙폭과대 상태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왕이면은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기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한데 왜 인터플렉스를 사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저는 고민해 보셔야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그 적당한 흐름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당장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25%를 때리면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그리고 스마트폰, LG전자 이런 데서는 그걸 누구한테 부과시키겠습니까? 자기의 영업이익이 다 줄어들잖아요. 네. 그것을 하청업체한테도 또 부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한테는 조금 저는 불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좀 이렇게 유동성이 언제든지 쉽게 들락날락하면서 거래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래가 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낙폭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70% 정도 60% 빠지다가 지금 멈췄는데 저는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터플렉스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인터플렉스를 좀 정리하고 만약에 주식으로 갖고 갈 거라면 낙폭이 충분히 똑같이 빠진 삼성전기나 LG전자 이런 쪽으로 조금 큰 사이즈로 좀 갈아타는 게 더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견디기 쉽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체 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낙폭과대 상태로 바라보는 게 맞다. 또 종목 성적이 아쉽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목 교체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전력설비 관련주 재룡전기입니다. 네. 48,469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재룡전기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주면서 현재 42,0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이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이강 파트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은 빠르게 21선을 회복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속도는 뭐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목 선택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8,000원대 라인은 아주 먼 위치는 아니니까 충분히 매수가 회복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데, 네. 물론 이제 연중 신고가 위치까지는 아직은 저는 아직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은 올해 초에 움직였던 위치는 정말 대단한 상승이 좀 크게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같이 수혜주로서 분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령전기의 종목 선택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최근에 와서 전력망,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았죠. 전선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미의 미국의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참 좋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의 연결고리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지난해부터 올해 미국의 루트를 상당히 넓게 확대를 하면서 미국에 유입되는 수치로 해서 실적 전환도 상당히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 만약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좀 안전하게 수익 관점을 종목 보신다라면은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우려하지 마시고요. 수익 전환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시간적으로 본다라면 좀 더 여유 있다라면은 저는 가격적으로 했을 때 55,000원 라인 때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재 위치에서 매수가 회복 그리고 55,000원 라인 때까지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룡전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지 상승세 기대해봐도 좋다. 또 현재로서 신규 매수까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9,340원에 매수하셨다고 해요. 현재 또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8,2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손실 구간이신데 우리 박한샘 파트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에버다임 한번 잠깐 볼까요? 근데 현대에버다임은 굉장히 특수한 종목이에요. 파워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유압식을 이용한 어떤 특수 차량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대규모 지진이 났다든가 재난이 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복구하고 이런 데 투입이 되는데 이제 이 회사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24시간 날 한다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름 실적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한번 들썩거렸다가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좀 근데 최근 들어서는 빠졌는데 지금은 빠질 때 보시면은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이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참 음봉이 크게 나와가면서 치고 나갔던 지점을 이렇게 깼잖아요. 여기에서도 얼마 전에 대량으로 음봉들이 무너졌는데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목이 굉장히 마니아층 종목이라는 거죠.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처럼 대중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타 매매보다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 중장기로 생각하고 조율을 비율 컨트롤을 실패하면 좋은 종목을 사서 갖고 있다가도 사실은 고생하다가 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장대 양봉 음봉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1차 매집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강 국면인데 보니까 몇 퍼센트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가격을 9,340원 만약에 한 뭐 저라면 10% 이상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상태 봐가면서 살 것 같고 일단 지금은 비중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비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 이상 갖고 계시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근데 나는 뭐 금액이 20, 30대인데 1,000만 원이다. 전 재산인데 1,000만 원 다 묻어 있다. 당연히 시가총액 1,000억이니까 뭐 1억짜리 이상 살 수는 없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실적도 꽤 괜찮아요. 매출액은 2023년도 3,580억, 2022년도 3,700억, 전년도 3,100억.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1억에서 157억, 120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당기 수익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개성공단 다시 정부가 트럼프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슈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현재로서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 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최근 정치 테마주로 들썩거렸던 태양금속입니다. 네. 3,375원에 매수를 하셔서 근데 현재 지금 보니까 9% 넘게 빠지면서 3,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경 파트너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반등시 매도. 네. 사실 정치적 의견을 떠나서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등락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 정치인 관련주 매매할 때는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당선이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종목들을 선호해서 종목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돈이 될 것 같은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야에 대한 내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지금 이 종목만 보도록 하시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하루 걸러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제 냉탕, 온탕에 대한 격차도 너무나 큽니다. 이 11월 4일 날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그 다음 날 또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또 급등도 보이긴 했지만은 급락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이요. 장중에서도 굉장히 수시로 번복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도요. 장중에는 기비가 없었지만은 시간의 단일가에 급등하는 케이스도 있고 시간의 단일가에 뭔가 급등을 했는데 다음날 급락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맞춰가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등락에 대한 차별을 좀 본다라면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 안에서 동신건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정지 중에 있어요. 후발 기업으로 해서 이제 에이텍의 위치가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고요. 한동훈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지금 태양금속이라든지 그리고 노을 이런 종목들이 변동인데 일단 상대적으로 이재명 태명주보다는 높이는 좀 낮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재명 사세요라고 얘기는 드리는 않겠지만 일단 등락 자체가 대장주 후발주에 대한 성격 안에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태양금속에 대한 위치만 본다라면은 지금은 박스권처럼 단기 위치를 볼 수 있는데 상단이 3,500원 위치 정도, 하단이 2,400원 정도 위치. 이 등락폭을 견딜 수 있을까? 엄청나게 큽니다. 하루에 혹은 위치 위아래에 대한 변동성이 30%가 넘는 위치인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견디지 마세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반등 시에 빠져나오십시오. 예. 반등 시 매도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태양금속 반등시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만 원에 20%. 20만 원에 20%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샘 네. 파트너. 네. 네이버 20만 원에 매수하셔서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시다고 하세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현재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이-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빠졌다가 이제 본전이 와 갔어요. 네, 충분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매도. 언제 매도할 거냐? 네,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뭐 급한 돈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네이버 20% 갖고 계신다는 거 보니까 네, 뭐 네. 이거 주식 아니셔도 먹고 사실 만하시죠. 이걸로 생활비 하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제가 잘하세요? 보니까 여사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다른 사업도 하실 것 같고 남편분이 집에서 계셔도 충분히 먹여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를 네네. 이제 2년 전에 20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네. 이제 저도 사실 네이버를 계속 보다가 저는 너무 재다가 네, 네. 2024년도 하반기 네이버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현금만 들고 있다 이걸 15만 원에 제가 고민하다 못 샀거든요. 네. 네이버에 대해서
그 잘 알고 있어요. 연구도 많이 했고. 근데 네, 네이버는 네,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예, 요거가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네. 우리나라는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이제 한국은 카카오를 쓰지만 네, 일본에서는 라인이라 해서 메신저가 네이버에서 만든 걸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만화를 이 핸드폰으로 봅니다. 네, 옛날처럼 종이책으로 보지 않고 그 네이버 웹툰인데요. 이게 네. 또 프랑스라든가 미국의 회사들 M&A를 해서 이 회사가 지금 런칭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버 이 라인이 일본에서 쓰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8천 명 정도가 쓰고 실제 한 2억 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이버의 가치는 그 라인에 있는데요. 혹시 뭐 페이스북 같은 건 안 쓰시잖아요. 네, 이제 네, 뭐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메타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네, 회사가 요즘 계속 신고점입니다. 네, 근데 AI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줬는데 그런데 그걸 갖고 돈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광고 모델,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를 물류센터 효율성으로 돈을 버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한국에서는 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해서 돈을 투입해도 다른 데는 돈을 못 벌었는데 애들이 가장 지금 가까워요, 네이버가.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시면 계속 정리합니다. 매일같이 파는 거예요. 누적이 아니라. 반면에 외국인들은 어떤가요? 매일 사죠. 네,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는 거 20, 30%더 주고. 왜 그러느냐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그 수익 모델 앞으로 미래 모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올라오는 것이 그냥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의 대장은 네이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년도 초까지. 그래서 네. 일단은 어느 가격에 매도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여기 24만 원 정도까지 네, 이 정도 손상까지는 충분히 이제 저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식을 좀 더 어차피 2년 기다리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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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러면 한번 그때 잠깐 놔줬다가 다시 살 건지 아니면은 저는 35만 원까지도 네이버가 저력은 있다고 봐요. 내년도까지는 네, 시장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일단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는 지금 가장 네이버가 국내에서 아마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에 웹툰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어떤 계열사 상장 같은 거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고요.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래 좀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네. 그 회사가 같은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같이 하나 일본에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누구하고 손잡은지 아세요? 몰라요. 예,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러면 저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홀딩스로 해가지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라인 이 두 개가 해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해갈 거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이버는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다. 카카오톡처럼 계열사를 분리하지 않고 네이버 내에서 지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아니, 그러면요. 24만 원 정도에서 그때는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때 그냥 한 절반만 팔아볼까요? 그때 가서 한번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24만 원 올라오는 가도 거 지금 네이버가 올라오는 건 어떤 호재가 잠재되어 있고 그 호재가 이제 언제 나오느냐. 네, 네. 그러면 더 갈 수도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예. 일단 아우. 한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단타도 네, 좀 네. 치세요. 네, 그냥 팔지 말고 그냥 아니, 끝까지 보유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5% 10% 정도 단타 매매도 좀 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건강하세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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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이버 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박한샘 파트너의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또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대한해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이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제 이어서 네.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거든요. 대한해운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기성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해운업에 대한 관심이 저는 H&M, 현대상선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네. 대한해운에 대한 기대치를 사실 높여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올라온다 한들 매수가에 대한 설명을 안 주셨죠? 네. 일단 올라온다라면은 박스권에 대한 하단 위치와 상단의 위치를 좀 짧게 봤으면 좋겠어요. 매수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1,900원 라인대에서는 매도했으면 좋겠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대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해운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거래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면은 나윤 MC는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지금 못 사 먹어요. 너무 슬플 앞으로. 것 같아요. 쟁여놔야죠. 네. 미리 발주하거나 미리 물동량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운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것 같고, 그런 점을 본다면 가장 유리한 거는 사실은 저는 컨테이너선 주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말 연초 때 에너지에 대한 소비나 비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기상으로 했을 때는 올라올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저는 멀리 보긴 좀 어렵다. 차라리 현대상선으로 주축해서 이런 시장 경기를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해운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목 교체 의견이고, 시간상으로 좀 더 기다려 본다라면은 1,900원대에서 매도 자리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해운 종목 교체 의견과 함께 1,900원 라인대에 매도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유튜브 채팅창에 같은 해운주인 흥하해운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해요. 흥하해운은 어떨까요?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가 동남아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새로운 우리가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경기에 대한 금리 인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인 시장 투자가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을 본다면은 저는 네. 역시나 현대상선 쪽으로 H&M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흥하해운에 대한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많이 빠졌어요. 기술적 반등이 지금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현재 좀 뭔가 시세를 먼저 내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거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그 순위에서는 조금 아직도 격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힘이 강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1선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지금은 시장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21선을 찔러보고 밟아보고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도 지수가 좋아야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수의 분위기가 다시 재차 관망세라든지 경계감으로 드러낸다면은 흥하해운은 V자 반등에 대한 생각보다는 또 다시 21선 안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멀리 보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해운 종목들은 가능하면 현대상선 쪽, HMM 쪽으로만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흥하해운 일단은 보유의 관점에서 기다려보자. 또 해운주 관련해서는 HMM 쪽을 주목해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요. 한컴 위드입니다. 오늘도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지금 11% 넘는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 우리 박한샘 파트너 한컴 위드 이 네.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장 마칠 때까지. 네, 일단 상승세를 어제 오좀 올라온 부분이 부담은 되긴 한데 오늘까지 이렇게 2차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분이 얼마에 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한 뭐 나는 내년도를 해서 한 5배 정도에서 10배 정도, 10배가 종목을 한번 노려본다. 시세의 흐름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새로운 기술주로. 그러면 그런 종목의 후보군을 한 10개를 뽑았을 때 한컴위드 같은 종목은 사실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컴위드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매집 세력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의 모습이에요. 장대 양봉 그리고 시가 급등. 그러니까 이틀 급등시켜 놓고 눌림목. 그리고 또 다시 급등시켜 놓고 또 눌림목. 이거 먹고 털어내는 세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많거나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이기 때문에 올렸다가 찍어 누를 내가 쳐서 올리면 누구 팔 때 받아주는 세력 자체가 없어요.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매집하는 형태라고 보는데 그 배경의 이면에는 한컴위드 매출액이 파격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 뱅킹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데 시가총액이 856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어떤 사이버 보안 업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이제 그런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매출액을 잠깐 한번 볼까요? 2021년도에 260억, 2022년도에 280억, 2023년도에 갑자기 이제 늘어나죠. 4천억. 분기당 이제 1,300억에서 1,000억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작년도부터. 이번 연도도 실적이 꽤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출은 늘어났는데 실적이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건 어차피 기술 좋은 걸 만들어서 싸게 경쟁사들하고 뿌리고 누가 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수익 구조로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저는 이런 회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인터넷 AI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컴위드는 그런 면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다. 그런데 가격 매력까지 있는데 관찰하던 결과에 최저가인데 이렇게 주가의 롤링 퍼포먼스까지 나아가면서 약간은 이제 바닥을 좀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종목에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놓고 대박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알박기 형태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또 근데 큰 욕심부터는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급등시켜놓고 눌림목이 계속 있었잖아요. 오늘도 두 번째 상승 속에서 윗꼬리는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한번 버티기 전략 및 보유 전략 그리고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관심 있게 벌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컴위드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바이넥스입니다. 21,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해요. 바이넥스 최근에 또 조정을 받다가 어제부터 다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우리 이강호 파트너의 네.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소개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최근에도 소개를 잘 하는데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인지 주가가 아주 오름세를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내리면은 더 사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리면.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걱정은 저는 안 합니다. 예. 일단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종목을요. 연초 때부터 이야기를 드려왔었고 10,000원 선에서 이야기 참 많이 했고 12,000원 선에서는 정말 큰 목소리도 했어요. 더블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더블을 올해 안에 갔었고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반사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뭐 CDMO 쪽으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그 부분만 좀 완벽히 해소된다라면은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 괜찮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가장 주축이 되는 실적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두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 CDMO, CMO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넥스도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올해 꾸준하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셀트리온 물량을 받는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는 뭐 빠르면 올해 뭐 늦어도 내년 초에부터 해서 정확하게 실적이 찍히면서 갈 겁니다.
그냥 고정적인 실적이 생겼다고 봐요. 네. 보통의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사실 구멍이 많거든요. 이 기업에 대한 약점도요. 사실은 실적에 대한 이 베이스가 약했던 게 단점인데 이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숫자가 찍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올해 연중에 FDA의 이 실사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이제 시설에 대한 실사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빠른 통보가 나온다라면은 이달 중에 나올 것 같고 뭐 늦어도 내년 초에 실사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캐파 증설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 글로벌 FDA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위탁 생산 물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는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 연중에 많이 올라왔지만은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찍히는 것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만약에 단점을 지적한다라면은 생물보건법에 대한 조금은 이 긁어부스럼이 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자체 생산도 개발을 CDMO에 대한 생산에 대한 투자 새롭게 신사업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2028년도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 이전까지의 물량은 누가 만들 거냐? 얘네가 해야죠. 얘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바이넥스 상승론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오파스넷입니다. 1,530원대에 매수를 하셨대요. 오파스넷 또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들썩거렸다가 오늘은 또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파스넷은 제가 보니까 지금 10,000원에 사셨으면 이제 단타로 한번 붙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단타로 보셨던 분들은 왜냐하면 50% 오르고 나서 지금 이렇게 1,500원에서 사셨는데 지금 10%가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조정받았을 때 더 살 수 있을까? 저는 사람은 이제 보상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서 샀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 5% 10% 이렇게 단가하면 샀어야 되는데 못 샀기 좋은 종목인 줄 알고 왜냐하면 회사 실적이 이 회사가 이 매출액이 1년에 2배가 2년 만에 더블이 됐거든요. 이 회사의 주 거래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이제 뭐 국내의 삼성, 포스코 이런 그룹들한테 시스템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네트워크 장비도 팔지만 그 네트워크 장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구축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요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거가 필요할 때 그런 걸 컨설팅도 같이 해주는 용역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람 용역 전문 기술 영업 그러니까 기술 영업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그거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 직원이 한 350명, 여자 직원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 직원들 소수로 이렇게 있는데 네트워크 용역업이 주요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가 보이지 않게 외부 공격이나 혹은 시스템 안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회사가 그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급등했죠. 당연하죠. 그거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요즘 이쪽이었기 때문에 오라클이라든가 델 컴퓨터라든가 휴렛 패커드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그 급등하고 있는 팔란티어라든가 방산 분야라든가. 근데 오늘은 왜 급락했느냐? 어제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10%씩 다 세계적으로 다 폭락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어제 나스닥 100 종목이기도 하거니와 스탠프 500 종목이에요. 스탠프 5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모더나죠. 9%. 두 번째 많이 빠진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그 칩 받아가지고 서버 만드는 회사. 오라클. 지금 보셨던 이 오파스넷 같은 회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라클. 그리고 이제 델 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 휴렛 패커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파스넷 같은 이 종목이 똑같이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계속 신고점 났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게 AI 엔비디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슈퍼컴퓨터로 돌려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하는 분위기인데 구글로 그 미국의 정책입니다. 이제 어차피
그래서 오파스넷이 잠깐 흔들리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을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보시면은 당일치기가 아니라 이제 최소 한 5일 정도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신고점 18,000원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이런 중소형 종목이지만 저 지금 그동안 저희가 오늘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방송. 네, 5주차인 가죠? 5주차. 네, 네. 5주차인 거 기억나는데 오늘 종목 상담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이분들이 좀 공부 좀 하고 종목 좀 찾으신 분들이구나. 아까 한컴 위드도 그렇고 오파스넷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런 거는 공부 안 하면 못 찾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왜 빠지는지 모르니까 무섭고 흔들려서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종목들 오락들 같은 거 보여줬을 때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내는 이런 종목 아직 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털리는 물량들이 있고 그걸 잡아서 2차 랠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가락을 이용해서 좀 더 물량을 좀 확보하는 형태가 이런 것이 그 세계적인 흐름에 좀 맞고 있다. 국내도 아마 대규모 발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들도 다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기존의 장비 갖고는 AI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리선으로 인터넷 하다가 이제 광섬유 체제가 왔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 가면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기존의 서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흐름이고 그런 면에서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그런 오파스넷,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아까 보셨지만 한컴위드 뭐 이런 것들 앞으로 큰 수혜비 및 매출액이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오파스넷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1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오징어 게임 2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공개가 된다고 네.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 네. 오징어 게임 1 보셨을까요? 저는 맞습니다. 우리 박하진 파트너 보셨나요? 어떤 거요? 오징어 게임 1이요. 저는 봤습니다. 저도 정말 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오징어 게임 2도 원에 이어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컨텐츠 쪽에 어제부터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어제 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24%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도 뜨거운 상승세 연출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주가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네. 반응은 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 5일 이후에 큰 급락이 나왔고 9일 때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두 가지 이슈가 악재예요. 첫 번째는 금융 당국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악재고 두 번째는 정치인 테마주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악재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또 이렇게 제 기대감을 저버리면서 네. 비관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힘들까요?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 덕분에 반등을 했으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럴 때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그 정치 테마주, 정치인 관련된 쪽에서 당국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피하셔야 돼요. 후에 이제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주가에 대한 신망 매물이 이미 되어진 거고 일단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 공개가 되기 전에 어떤 이제 영화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평이 나다 보니까 이제 올랐는데 저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꼭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점으로만 본다라면은 최근에 변동성은 좀 있지만 위지 스튜디오에 대한 주가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리스크를 피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한 타이틀도 없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만 본다라면은 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선에서 정리를 해보자. 오징어 게임 2만 지켜본다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이제 어제 또 두산이 구조 개편을 철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어떤 권력의 중심이 바뀐다든가 성향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투자했던 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산그룹은 지금 미리 빠지고 있어요. 로봇까지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장이라든가 여기에 얽혀 있는 어떤 자금들을 반드시 또 이렇게 역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그런 데서 지금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음봉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되게 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뉴스만 보시면 안 된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거가 연기됐다? 연기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거잖아. 이사회 열어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그 얘기는 지금 돈이 회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베팅이 들어왔던 돈들이. 그리고 그런 큰 그림들이 지금 무산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질 것 같고요. 두산그룹 전체에 좀 딜레마가 당분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일단 전량 손절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두산그룹 전체의 딜레마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종근당. 네, 종근당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가 네. 11만 9,500원에 25%.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근당이라고 하고요. 11만 9,500원에 매수하셔서 25%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네. 최근에 또 제약사들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렇게 뭐 한두 달 전에 그때 아, 뭐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당시에 단기로 보셨어요? 장기로 보셨어요? 이제 네. 중기로 안 올라가지 않으면 바이오가 네. 안 좋겠네 싶어가지고. 네.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라면은 이번에 만약에 지수가 좀 충격받고 반등했을 때 빠져나오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단기로 오면, 예, 기간적으로 괜찮다,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저는 이 종목 기다리셔도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의 기약은 좀 어려운데 예, 한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유한양행이 엄청난 이제 신약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유한양행은 원래부터 제약 회사의 삼성전자라고 할 만큼 그냥 정말 큰 기업이고 안전한 회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연구개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꽤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성과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유한양행이. 예, 근데 이제 그 비슷한 행보를 종근당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종근당도 안정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품군들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알아서 기업은 돌아갈 텐데 지금은 굉장히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좀 이제 아직은 기다리면 되겠네요. 시작 단계예요. 네? 예? 아직은 시작 단계예요. 시작이면 예, 시작이면 멀어요. 한 1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정도 기간도 감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손실 볼 종목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세가 내려오게 되면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다리면 이 종목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특히나 신약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군은 지금 대부분이 출시되고 있는 것들은 항암제예요. 예, 예. 근데 이 회사 갖고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은 다른 질병입니다. 빈혈 치료제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근데 새로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이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 항암제에서 이제 여러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우리가 이제 DNA라는 단어 쓰잖아요. 예, 근데 DNA 말고 RNA라는 단어가 더 있어요. 예, 예, 이제 암세포에 대한 그런 이제 신호를
받거나 인식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네. 이제 그 유전자인데 그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이 주목받은 때가 한 2년 전에는 주목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딱히 그렇게 이제 거론되거나 뉴스를 많이 보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워낙에 바이오 쪽에서 뭐 ADC라든지 뭐 CDMO라든지 다른 이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시간을 두고 본다면 주목받을 회사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 R&D에 내가 살 때는 네. 그 유한양이 잘 가기 때문에 바이오 네. 지금 뭐 종근당도 안 좋겠나, 그 다음에 안 오겠나 이래서 샀더니 뭐 그러니까 후발 또 시작한 기업으로 이제 것 같아서. 다음 기대되는 이제 주자로 종근당을 지켜볼 수도 있겠죠. 꼭지는 근데 이제- 알겠지, 내 잡았는 게. 이 회사 모르지, 괜찮아요. 제가 네. 이제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제가 어제 네. 교통사고 났는데 네. 바로 이 종근당 앞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어, 근데 제가 액땜했으니까 잘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주가는 비중이 지금 얼마이시죠? 25%입니다. 아, 맞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더 사는 거는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요. 예. 뭔가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뭔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시간을 좀 두고 보시고 주가는요, 보통 네. 내가 빨리 단가를 낮추고 싶은 욕심 때문에 쭉 내렸다가 반등할 때 요때 제일 저점에 사고 싶은 욕심이 들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가지면서 보셔야 되니까 알겠어요. 어느 정도 좀 뭐 수급도 체크하고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나면은 비추세 구간이 있어요. 예. 하단에서 박스권처럼 횡보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 예. 그때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 기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비중을 그때 늘리셔도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 종목이 25% 비중을 늘리면은 뭐 한 30%, 40%까지 늘려도 될 만한 종목인가 저는 중장기로 본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만약에 이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면은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 예. 시간을- 추가는 뭐 안 할 네. 겁니다. 시간을 안 하고. 두고 기다린다라면은 매수가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간에 대한 기약을 약속을 아직은 못 드리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기다리시면 기다려봐야 좋지만 되겠네, 그지?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은 더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요 정도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호 파트너가 제시해드린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APR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기업이죠.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때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오늘 또 5% 상승세를 연출해줬는데 APR 어떻게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바라보실까요? 한국의 문제는 지금 성장성이에요. 네. 그 관점 하나로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 나쁜 주식인지 보면 APR은 잘 보시면 이번 연도 예상 매출액은 6,8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5,200억, 재작년도는 4,000억에서 좀 모자란 3,900억, 그 전년도는 2,500억. 그러니까 2021년도에 2,500억에서 2년 만에 5,200억, 2023년도에 100% 성장했어요. 수익성이 따라오진 수익성은 10배 올라갔습니다. 거의. 영업이익은. 그럼 성장성은 이 회사가 담보가 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이에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93,000원에서.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신고점 뚫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국내 성장성이 둔화된 흐름 속에서 주식은 저는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리더라도 차라리 이런 데 물리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고주파 치료기가 이제 세계적인 판매 업체들 하고 이제 런칭이 돼서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 매출액을 지금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눈가 주름 화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이제 치료기 시장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 장비를 하게 될까요? K-뷰티하고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게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잘 팔려요. 중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회사 저는 신고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내가 배당을 받을 주식이 아니고 성장주를 찾는다. 그런데 뭐 뻔한 거 말고 중에서 안정적인 걸 한번 좀 꼬집어 주셨으면 어떨까? 만약에 제가
법인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 홍콩에서 중동 왕자들이 왔다든가 뭐 유럽 룩셈부르크에서 뭐 큰 돈을 관리하는 연기금이 왔다든가 했을 때 뻔한 거 말고 다른 거 없냐 했을 때 이런 거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보유, 전략 및 추매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APR 미용기기 쪽으로 또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신고점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네. 오늘 오전에 임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어제 이어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가 네. 향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종목은 참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그런가요? 반도체 소부장 부품 회사, 이제 소재 회사이기도 한데 네. 반도체 결을 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경기 동향을 또 타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인데 생각보다 이 회사 이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저 9.11 테러 때 9.11 테러인가 금융위기 때 그때 안전한 종목들 열심히 찾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냥 정말 지휘를 하고 있는 회사들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입니다. 그냥 이제 뭐 금속 손을 만들거나 그런 거를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시장의 변동을 많이 받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뜰 때 우리 반도체 가장 기본적인 구리선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또 시장 점유율이 꽤나 높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꾸준하게 하는 일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주가 보시면 매출액 규모가 제가 이 종목을 초창기 때 봤을 때보다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1조 원까지 넘어가는 회사예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사실은 눈에 띄진 않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유보율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쌓아놓고 이 회사가 또 구리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회사라. 근데 이제 구리광산 갖고 있어서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받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불특정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은 항상 이제 주가에 내포하고 있는 주포가 있는 것 같아요예요. 확정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래서 이따금씩 주가를 좀 들어주는 역할도 가끔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뭔가 딱 돌이켜 보는 종목 중에 제 책장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를 갖고 있는 종목이 이 회사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좀 한 번씩 정말 힘든 구간이 있을 때는 한 번씩 봅니다. 네, 근데 거래가 작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6,000원인데 58,000주 거래 유통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종목 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정말 이 종목을 3,4,000원대 매매 참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27,000원대까지 움직였고 지금은 많이 꺾여 내려서 6,000원인데 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외형적 성장을 꾸준히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신제품에 투자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 방향성은 괜찮다. 근데 반도체 종목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종목입니다. 그냥 이 점 참고하시고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뭔가 적정선의 밸류에이션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을 본다면은 그래서 10,000원 선에 대한 위치는 좀 올라와 줘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 많이 소외된 종목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약점, 네, 영업이익 높지 않은 것에 대한 약점,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매수가를 안 알려주셨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더 사고 말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매수가 근접에서는 종목 판단 좀 하시고 한 번씩 또 들어주는 종목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 반등은 좀 기다려 보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차트적으로 반등한다라면은 8,500원 정도는 가격을 좀 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MK전자 재무제표가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콜마고요. 61,1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어제 화장품주들 또 시세가 뜨거웠는데 한국콜마도 이제 어제 이어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한국콜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네. 저도 이제 뭐 어제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아침 공방 장 시작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당일 매매로서 그냥 수익 실현해달라고 언급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한국콜마는 이 주인이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포예요.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국콜마를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샀냐면 7월 말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기 시작했죠. 누적입니다. 이거는 매일같이 사고 판 걸 누적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65,000원에서 75,000원까지 치고 올라온 사이. 그러니까 지금 평균 매수 단가로 따지면 외국인들은 65,000원에 이렇게 다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 많은 물량들이 평균 단가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도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샀죠. 계속. 그러면서 누적으로 최대 매수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을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외국인들의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주식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매도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한번 주가 폭등할 때 다 잘 때렸죠. 최대 매도 때렸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다시 또 매수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올 때 쌍봉치고 올라올 때 다 때려버렸죠. 그 얘기는 이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지금 외국인들의 계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실인데 개인들은 털어낼 수 있는 물량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엮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수급적으로 이런 거에 현혹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회사 참 좋은 회사고 괜찮은 회사입니다만 그리고 지금의 어제같이 이렇게 단타 매매가 좋지만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로서만 보시고 물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앤홀딩은 아직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계속된 어떤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불안한 모습. 뭐 미국의 전략은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떤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한국콜마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냐?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고 한번 해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가격 매력을 좀 더 기다리는 형태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매도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현재로서는 매도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며칠 사이에 또 종전, 휴전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 이제는 진짜 좀 끝이 날렸는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어제도 시세 강하게 나와줬었거든요. 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네. 시세 연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뭔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위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름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만 전진건설 기계라고 봐도 되는 회사이고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북미에 대한 루트를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 수혜주로 분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연중에 미국 주식 중에서요 캐터필러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인프라에 대한 이 수혜는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이제 정부 교체되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는 또 이야기 흘러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전진 건설 로봇의 가장 약점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한 번은 꺾어놨기 때문에 다시 재차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가격 좋았을 때 22,000원 라인대에 대한 가격 지지만 잘 챙겨주신다면은 일단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다시 재차 상단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한 이 활동 능력보다는 그냥 주가 신규주에 대한 윗장에서 밴드를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차트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 상단은 3만 원 이렇게 가격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기업에 대한 평가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박스권 대응하자. 22,000원,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 박스권 대응을 해보자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하나오션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35,200원에 15%거든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현대로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현대로템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현대로템은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현대로템은 64,000원하고, 64,200원이 하고, 1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과 하나오션이라고 합니다. 하나오션은 35,200원에 매수하셔서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현대로템은 46,5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을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두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네 반갑습니다. 두 개 다 방산주시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지금 하나는 호재가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하나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폴란드라든가 이런데 이제 지금 실무자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탱크잖아요. 네. 그 탱크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하나오션부터 한번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을 보시면 이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예. 이제 당일치기 하루 거래량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블럭들이라든가 뭐 자전 거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하루 거래량은 쳐주시면 안 되고 이제 거래량도 5일 평균 정도를 내서 이렇게 보면 이 거래량이거든요. 최근에 터진 게. 네네. 근데 이 거래량이 육박하는 거래량이 없어요. 하나오션은.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최근 한 달 사이에 터진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인데 평상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또 2배예요. 굉장한 손바뀜이 나왔습니다. 하나오션 이런 종목은 이 예. 손바뀜이 지금 역사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원래 대우조선해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로 팔릴 때 그리고 대우조선가 망한다고 할 때도 한 번도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는데 다 터졌다는 거는 이 주식은 한번 손자 대학 갈 때 대비해서 한 10년 정도 묵혀둔다. 그랬을 때 정말 그 2차 전지처럼 뭐 10배도 나오고 그리고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10배, 5배씩 나온 것처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지금 중국한테 안 되는 게 이제 그 배, 군함 건조 능력이에요. 예, 예. 항공모함은 미국이 지금 14척 갖고 있고요. 예. 중국이 4척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지스함급 같은 경우는 그 이상급이나 이제 잠수함,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에는 안 돼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되는 게 어떠냐면 이제 순양함이나 구축함 정도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10대 만들 때 미국이 한 대도 못 만들어요. 아하. 지금 수준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형 군함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일본한테 그걸 부탁하고 싶어도 안 되고 우리나라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나오션이 최근에 1억 달러를 얼마 전에 투자해서 미국이 이제 네이비실 해군 본부 쪽이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 그 옆에
그 조선소 하나 인수했어요. 그거 사실 예. 폐업한 건데 예, 예. 형식적으로 인수해서 왜 그러냐면 미국은 법이 미국 내가 아니면 군함 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법이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주고 싶어도 못 만드네요. 그 법을 상하원에서 바꾸지 않는 한.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했고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했죠. 예. 대통령도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이 1930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화 오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3개월 전부터 예. 배는 건조를 못 하니까 배가 이미 이제 기한이 만료된 배들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화로 대우 한화 오션으로 갖고 와서 분해 조립을 해서 역설계를 해요. 예. 완전히 이제 새로 바꾸는 막 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기술이 축적될까요? 아, 배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뼈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포는 여기에 들어가고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기술자들이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아, 분해 조립을 해가면서 또 돈을 받아요. 그걸 수리라고 그러는데 수리는 네. 돼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중소형 배들 군함들을 하나오션하고 이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예. 미국에 그거를 이제 맡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터진 이유가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눌림목이네요. 예.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하나오션이 정말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예전에 이런 어떤 방산주들, 육군 중심의 방산주에서 탱크, 자주포 이런 데서 이제 해양 중심의 방산주로 갈아타는 시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좀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일단 하나오션 거래량이나 기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이 앞으로 10년간은 어려운 부분을 하나오션이 이렇게 좀 떠안아가면서 감당한다고 보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시고요. 현대로템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이제 폴란드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주변에 이제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다음에 체코, 헝가리,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들에 지금 탱크가 팔리는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 탱크도 AS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실무자들 간의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방산주들이 좀 출렁거려요. 다행히 실적이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잘 수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61선과 21선이 55,000원, 6만 원 선상까지 한번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네. 이번 연도 실적도 좋고 4분기 실적까지 해놓은 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실적 때문에 좋다고 올라올 때 좀 빠져나오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폴란드 중심의 육군 중심의 방산주. 왜냐하면 어제 혹시 그 국방위 그 청문 그 보셨잖아요. 조사하는 거. 네. 거기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다 엮여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바꿔야 이제 자리 보직 이동이라는 게 다 얽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딜레이가 연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폴란드 군인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포를 사간 사람들 한국에서 AS 교육을 시키는데 예. 이 그런 일정을 잡을 수가 저희가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결국은 파이낸싱 포를 살 때 어떤 금융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 이런 AS 같은 걸 또 맺기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육군 중심의 방산주들은 이미 또 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빠져나오고 하나 오션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살짝 트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한샘 네. 파트너가 제시해드린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또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상담이고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또 2차 전지 배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OFC 관련주로도 주목을 네. 받았었던 종목인데 네. 오늘 9% 넘는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주가 향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반응 정말 반가운데요. 근데 이제 시장의 그 뭐랄까 분위기상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사업에 대한 관심 섹터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의 움직임은 괜찮은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군들에 대한 관심은 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지금 전기차 부품에 대한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미 대선 이후부터 해서 관심이 좀 더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질문에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네. 일단 현재 위치는 그동안에 좀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이 아직 모르는 상태고 또 반등에 대한 크기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적어도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일정을 좀 기다려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SOFC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 사업 자체도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옆에 SOFC가 같이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라서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라면은 종목 교체. 근데 이제 손실폭이 좀 크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울트라 캐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점이나 전기차 쪽에 이 부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그때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 뉴스가 어느 때부터 움직일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의 반등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가격 지지가 10,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어느 위치인지 알려주진 않으셨는데 그 시간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21선 회복하는 위치가 대략 한 3개월 만에 회복하는 위치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 빠진 것에 대한 반등세 다음 레벨 때까지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 1차적인 위치는 15,000원 정도 위치. 이렇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지금으로서는 종목 교체, 또 현재로서 손실폭이 크시다면 보유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와 있고요. 루닛입니다. 최근에도 의료 AI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다가 지금은 좀 빠지는 모습인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루닛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도 저희 이 시간에서 했던 거 아, 같아요. 네. 근데 그때에도 이제 여기 잠깐 이렇게 눌림목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꽤 많은 비중을 그때 갖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 추세제 상승은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세제 상승은 사실 좀 힘든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60일선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 바로 이런 지점이죠. 지금 이제 다행히 이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이렇게 생성형 AI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들에 이제 반영이 돼가면서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카카오라든가. 그렇지만 루닛은 이미 한번 반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긴 해요. 그리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루닛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이 정도 좀 올라오는 거고 지금 이분은 얼마 평균 단가가 얼마 되시죠? 그때 꽤 높으셨던 거 같은데 혹시 같은 분은 아닌? 그거는 단가는 저희가 네. 알 수가 없나요? 네. 이거 유튜브 창이군요. 문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유튜브로.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9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맥스로 잡고 그 상태가 되면 일단 저는 완전히 다 빠져나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85,000원, 9만 원 선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좀 탈출하는 전략 그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의 어떤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상승의 기세 이런 것들이 새로 또 발동됐을 때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 여기 먼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또 이거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이런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일단 그렇게 반등 시 매도 전략
계속 좀 유효한 걸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룬이 추세 재상승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반등시 매도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고요. 9,43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우리기술 네. 투자 최근에 또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좀 맞습니다. 들썩거렸었는데 네. 오늘은 또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네. 해결책 제시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죠? 지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10만 달러 터치하고 난 다음에 일단 중요한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가상화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저는 일단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올라와서 주가에 대한 그 차익성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을 추종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심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취임 이후를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저변에 좀 깔려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보이더라도 좀 맹목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에 대한 참여가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가 가능해지고 국가 간의 이제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워낙에 자산 가치가 좀 큰 상태로 상품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거래에 좀 안정적인 추세를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노이즈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멀리 기간을 두지 마시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후까지만 딱 그 시기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올라온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주가가 상당히 좀 머물렀던 위치예요. 근데 그 라인대를 이탈을 했죠. 그러면은 머물렀던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은 매물 부담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위치가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변동성이 있을 때 그때는 손실폭을 줄이면서 매도. 만약에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본다 그러면은 다시 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손절을 놓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반등에 대한 기회는 있다고 보고 매수하신 근처에서는 빠져나오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변동성이 커진다면 매도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LIG 넥스원입니다.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흔들렸던 방산주들 어제부터 다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LIG 넥스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2% 넘게 상승하는 네.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시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그거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에서 21만 원까지 최대. 네. 한번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15,00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죠. 이렇게 코로나 때 15,00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인데 지난 5년간 27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제 한 700% 참 이 1800% 이렇게 넘게 가까이 1700, 1800 상승을 했어요. 2000%까지도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린다면 이 주식이 지금 요 지점이죠. 네, 요렇게 갈수록 이 지금 제가 박스로 표시한 이 네모 색깔이 어떻습니까? 좀 커지는 상황이죠. 네. 이 커지는 상황이 이제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이 녹색선 중심으로 이탈한 크기입니다. 일봉이. 녹색선은 60일선이에요. 녹색선이 60일선이면 거래 일수로 보면 3개월이죠. 3개월이면 분기입니다. 분기면 뭐가 나와요? 분기 실적이 나와요. 60일선은 실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20일선은 빨간색 선인데 거래 일수를 보면 월봉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쭉 이어보면 월봉의 평균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죠, 이 회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일선 아래로 이탈하는 일봉은 갈수록 이탈 폭이 커져요. 이번에 더 커졌죠. 최대 폭이에요. 15,000원 이후부터. 그 얘기는 이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 사상 최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물량들, 수익 회수 물량들이 욕구를 느끼는 부분이 크다는 거거든요.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기술적 반등 61선까지 저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23만 원 정도. 만약에 이제 이번 계엄 사태가 아니었다면 뭐 쌍봉도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23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보죠. 특히 근데 이제 야 실적 이렇게 좋은데 뭐 중동 또 지금 전쟁도 나고 다시 재상승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께 저는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지금 이제 그런 방산주를 육군 쪽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회사 주식하고 지금 너무 똑같죠. 조정받은 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로키드 마틴입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종 중에 하나죠. 차트도 너무 똑같죠.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이탈한 폭이 최근에 가장 커요. 그래서 국내 방산업종도 사실은 이런 국제 정세 흐름 속에 같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신 분들은 로키드 마틴 깨진 거 깨져서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든 현대로템이든지 아마 10월 말에 일정 부분 현금은 수익 회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LIG 넥스원 일단 지금은 반등 구간입니다. 좀 반등 잠깐 좀 더 기다려가면서 워낙 지금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한데 좀 아쉬워요. 사실 30만 원대까지도 한번 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일단 61선 반등 23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1차 목표가 2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3,25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20%. 좋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요. 네. 33,250원에 매수하셔서 20% 보유 비중 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매수가 너무 최근 가격에서 너무 좋은 가격이라서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은 단기이실까요? 장기이실까요? 좀 장기로 보려고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또 기대에도 가지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의 연결로 해서 ADC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또 기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네, 주가의 흐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박스권을 좀 진행을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올해 이제 큰 상승을 좀 시도했다가 다시 재차 시장 움직임과 함께 또 내려왔는데 가격 라인대가 3만 원 라인대에서는 좀 단단한 박스권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 장기적 이평선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위치에 오랜 시간 동안 매물대를 형성했었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주가의 흔들림은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또 키워드가 ADC거든요. 올해 가장 큰 상승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빅파마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는 기존에 이미 빅파마와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미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ADC 플랫폼에 대한 사업 연계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ADC 플랫폼에 대한 키워드로 했을 때는 리가켄 바이오랑 ABL 바이오를 먼저 보긴 합니다만 저는 하리온 바이오파마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핸들링을 한다, 드리블을 한다 그러면은 올해 연중에 신고가 위치 나왔었던 4만 한 7, 8천 원 정도 위치에서는 조금은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계단식 상승이라든지 계단식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또 샀다가 이렇게 계속 핸들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예, 이야기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한올 바이오파마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삼성중공업입니다. 1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수주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이제 조선주들 흐름이 좋은데 삼성중공업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조선업종 전체가 이제 국내가 빅사이클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2차 전자, 자동차, 바이오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 조정받고 있는데 심지어 방산주까지 유일하게 이제 전력 인프라까지도 조정 올라가곤 조정받는데 추세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 다 조선주입니다, 사실은. 두들겨 맞았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두들겨 맞았다도 올라오고, 이러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게 국내에서는 지금 삼양사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아도 다시 끌어올리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일부 바이오 이런 것들이 그나마 버텼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무너졌죠, 방산주까지도 고점 대비 30%씩 무너져가면서. 근데 이제 조선주만 지금 다시 이렇게 쌍봉 형태 근처까지 고점 근처까지 왔는데요. 장기 추세로 본다면 아직도 여전히 우상향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수 단가가 거의 뭐 추격 매수한 수준인 것 같은데 뭐 나름 조선주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삼성중공업이 유보율이 40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황에 기대서 올라가는 게 많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굉장히 삼성중공업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기초 체력은 별로 없고 동네가 좋아서 이쪽 섹터로 본다면 이쪽 조선업종이 동네가 좋아서 그나마 학군지가 좋아서 맹모삼천지교처럼 좋은 거지 이 종목 자체로는 그렇게 계속 적자였죠. 1조 3천억 적자, 8천억 적자, 작년 처음으로 2,300억 흑자. 이번 연도 그나마 한 4, 5천억 정도 흑자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또 약간의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주식을 매매할 때 나는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는다. 저라면 무조건 이 가격에 지금 사셨다면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여기 최근 저점 10,000원이네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12월 3일 날 월요일 저가 9,950원, 종가 9,950원. 9,950원 깨지면 나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좀 생각, 본인이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어떨까. 당분간은 일단 우상향의 흐름이 좀 강하다. 그렇게 좀 보고 일단 보유 전략, 버티기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당분간은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의 관점에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금호석유입니다. 144,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20거래일째 대량 매도 중이다. 또 증권가에서 네. 목표가를 줄하향하고 있는데 현재 매수가와 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청자분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난히 많이 빠졌다고 느껴지고요. 지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 네. 주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일정한 간격에서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올해 11월 달에는 확실하게 좀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락이 상당히 좀 아픈 하락이었다. 그런데 이 하락이 연출됐을 때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해석에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진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정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좀 트럼프 정부에서는 유가가 회복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럼 유가 올라오면 이 종목도 좀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기다리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이 사업을 공화당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당연히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환경을 위해서 유가는 오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유가 가격대를 보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70달러 선 이하에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너무 치고 올라가는 유가 가격을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의 현재의 위치보다는 유가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이 종목은 지금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근데 14만 원 라인대에 대한 위치가 워낙에 좀 어렵게 빠졌다 보니까 여기를 단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중심적인 가격대만 보겠습니다. 11만 8천 원 정도 라인. 이 라인대에서는 주가 좀 일부 비중을 낮추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현재로서는 기다려보면서 11만 8천 원 라인대가 오면 일부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